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암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체질의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평생 일했습니다. 제가 한때는 양재에서 도암 한양방 협진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또 몇 권의 책을 써서 낸 바도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체질에 관한 저 나름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처음 책, 인간, 세상, 그리고 체질의학. 저 책에는 주로 어떤 체질의학의 타당성, 체질이 있냐 없냐, 또는 그 체질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가, 또 우리 한국의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또는 팔체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체질 분류가 과연 단순한 한국의 어떤 국한된 체질의학이냐, 아니면 그것이 범인류적인 서양에서도 통하는, 또 역사적으로도 서양에는 그러한 체질의학이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체질론이란 게 유효하냐, 그런 거 없다, 또 이렇게 보는 지금 의사나 한의사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또한 제가 또 두 번째 쓴 한방서적 중에는 이러한 신침대요라는 게 있습니다. 신침대, 옆에 화면 보시죠. 의성당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뭔가 침수를 응용해서 환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침법은 신침법이다. 신침이란 뭐냐? 그럼 그것이 무슨 신들려서 무당에 침 놓듯이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 따라서는 저절로 손이 가서 놓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가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고. 그런데 신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학적으로 이 오수혈, 오행침의 오수혈을 응용해서 놓는, 즉 오행침이죠. 그러한 침법과 동시에 기경의 팔혈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잘 응용하는, 그런 데서 최고의 침치료 효과가 난다 하는 데서 나온 이론이 신침입니다. 신침. 저는 그와 같은 것을 굉장히 또 실제 침 사용에 있어서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침대요라는 책에는 우리 체질에 있어서 꼭 사상으로 나눌 수 없는, 또는 팔상이라고 하는 어떤 체질론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침자리 혈만 또는 침치료만 있지 약물 치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거를 뭔가 연결해주는, 사상으로 크게 나누지만 그 사상 안에는 또 뭔가 복합된 성격의 체질이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한테는 뭔가 처방, 약 처방도 그렇게 써야 된다, 침 처방도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상 체질로만 똑 떨어지지 않는 복합된 체질이 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8체질로 팔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여기는 약물 치료에 관한 걸 또 많이 비교 검토했습니다. 후세방 치료와.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책은 체질 신침. 결국은 또 체질침으로 돌아오는데, 치료 방법은 오행침법과 기경팔혈침법을 같이 씀으로써 극대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체질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진단하느냐입니다. 팔체질로 나눈 건 좋은데 어떤 기준에서 나눴느냐, 또 그와 같은 팔체질을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여러 가지 체질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전화로 공부하고 환자를 보면서 평생을 지내게 된 이면에는 저 사람은 의사가 왜 저렇게 체질에 빠져서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깐 신상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한 50년 전에 처음 권도원 선생님 침을 맞아봤어요. 예. 그때 제가 서울공대 학생이었는데 무슨 학생 데모에 크게 연루가 돼서 좀 고초를 겪고 나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골병든 몸을 고칠 길이 없어서 뭐 양방대학병원에 가봐야 밤낮 뻔한 약 주고 뻔한 소리 하고, 영하다는 침 잘 놓는 선생님들을 찾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당주동 골목 광화문 거기에서 제세 한의원이든가 그 뭐 그런 그 6층 빌딩 빌딩 6층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권도원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소문 듣고 간 거죠. 소개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체질침이란 걸 처음 맞아봤는데, 저한테 무슨 이런 쪽지에다가 뭐 헤스페라 뭐 이렇게 쓴 거, 뭐 금상인 1형이든가 뭐 2형 그렇게 쓴 걸 갖다가 주시면서 음식 조심하라는 거 뭐 있고, 그러면서 침도 딴 사람처럼 뭐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면 거기다가 꾹꾹 깊게 놓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데 톡톡톡톡 손발에다가 뭐 때리더라고요. 이게 침 같지도 않은 침 맞았네 하고, 또 당시 치료비 꽤 비쌌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침을 맞고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의 그 몸속에 뭐 허리든 이런데 다리든 이 어혈이 맺힌 것처럼 아주 뻐근하고 뭉쳐있고, 이렇게 뭔가 안에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뭐가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둔한 통증들이 뭔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픈 당처를 뭐 침을 깊이 놓고 뭐 침대가리에다가 뭐 쑥을 지피고 뭐 불을 피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침을 맞아봤는데 뭐 피도 많이 빼고, 그런 것과는 다른, 그건 굉장히 어떤 표피적인 증세 호전이 있었다면, 이 체질침은 뭔가 속에서부터 병의 뿌리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2달 맞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소개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이명복 교수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침을 맞았더니 그 선생님은 저한테 또 뭐 멀큐리라고 쓴 뭐 소민에 해당하는 그런 뭐 수상인 뭐 1형 이런 걸 또 주시면서 소민 침을 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신장 기운을 사한다는 침을 또 한 보름 맞으니까 그것도 또 효과가 있어요, 나름으로. 전에 안 풀리던 데가 또 좋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저런 효과 속에서 제가 좀 몸을 추스리고 사람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그 뭔가 체질이란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는 침을 놓으니까 이 골병 들어서 아무도 못 고치던 것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생 진로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의사가 되고 뭐 그러면서 침을 쭉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브라질로 이 공대 졸업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침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더 해보라고 또 그런 또 알아보니까 의과대학에 또 진학할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거 바꿔가지고 의대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인데 거기서 일반 내과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내과 의사로서보다는 침을 잘 놓는 특별한 동양인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침이 좀 뭐 붐이 날섰을 때예요. 뭐 중국에서 그런 걸 갖다가 선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거기에서 상파울로 1000만 인구가 있던 그 당대 아주 굉장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뭐 이렇게 의사 침 놓는 의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온갖 인종의 국적의 사람들이죠. 유럽에서 온 뭐 이탈리 사람, 독일 사람, 스페인 무슨 포르투갈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으로 가면 아랍 사람들, 유태인 사람들, 특히 유태인이 많았어요. 저 살던 동네에. 왠가 하면 그 아슈비스 그 무슨 유태인 그 학살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다 있는 거 없는 거 팔아갖고 2차 대전 후에 남미로 도망을 오고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가해를 한 사람은 도망을 온 거고, 피해를 받은 유태인은 또 그쪽으로 피난을 온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온갖 인종을 다 치료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이민들, 중국 사람 이민들이 또 수십 수백만이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전부 섞여서 오니까 그 모든 인종 시장에서 모든 인종에 대해서 똑같은 체질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그 효과는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죠. 똑같은 그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서 오는 환자들이란 거는 결국은 서양 의학밖에 없는 나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물론 이제 침술 제도도 있고 가르치는 학교도 생기고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기초를 많이 놔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뭘 알 수 있는가? 이 체질침이란 것은 서양 의학에서 안 되는 환자들,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만 체질 진단을 하고 제대로 적절하게 오행침을 구사하면 모든 사람이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모든 병에.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충격이죠, 저한테. 저는 그때까지도 이런 체질의학이란 거는 우리 사상의학, 어디 함경도 어디서 발생한 이런, 또는 우리 전체 이 한의학 중에 일부 장르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의학에 종사하는 분까지도.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다. 내가 거기서 20년 가까이 침술로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인종의 구별 없이 이 4가지 또는 8가지로 나누는 침법, 그 체질 진단과 침법에 제대로 맞게만 하면은 그 서양의학에서 못 고치는 대학병원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온다. 효과를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 거기서 뭔가 인류에 대한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그렇다면 전 인류적으로 해당하는 이러한 4가지 체질이란 무엇일까? 나눠서 더 자세히 하면 8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더 세분하면 16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또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세분화될 적에 뿌리는 4시예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서양의학에도 있고, 뿌리가, 그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제가 아까 제 책에 파블로프 얘기도 했고 칼 구스타브 융 같은 사람 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사체행론, 그것을 기질론으로 발전시킨 갈레누스 5세기경에 그 사람 이후에 서양의학은 쭉 계속해서 그러한 기질론의 체질의학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서양에서 의학을 했으니까 그 나라 또 역사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의학의 역사.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래갖고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서양의학이라는 게 뭔가 이 항생제가 개발되고, 또 마취술이 발전해서 수술의 기술이 많이 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론적인 수술의학 또는 항생제, 약물의학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서양의학이란 게 발돋움한 거지, 그전에는 서양에서도 계속 사기질론, 체질론 의학이 주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을 제가 서양에 살면서 눈으로 접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체질의학이란 거는 모든 의학 가운데 가장 우수한 거고, 그거를 제대로 체질 진단만 해서 제대로 치료법을 정립시키면은 침이든 약이든 이보다 더 우수한 의술은 인류에게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40이 넘도록 일하고 뭐 돈 잘 벌고 이름을 얻어서 뭐 상파울로의 주지사가 저의 단골 이 주책이었으니까 제가 그런 정도로 재미를 보다가 뭐 재미죠. 뭐 딴 말이 아니고 성공이랄 수도 있고 의사로서 그러한 생각이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의수로 나 혼자서 재미 볼 뭐 내 주머니 속에 비방이 아니고 이거는 인류를 향해서 무언가 던져줘야 될 굉장한 보물단지다. 진리의 그거 바로 생명의 진리다. 의학의 정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뿌리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자 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후에 돌아와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체질 신침 책에 보면 나와요. 그 당시에 뭐 한참 그때 이명복 교수님 때문에 체질 붐이 나고 또 오행침, 체질침 이런 게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권도원 박사 침법도 많이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갖고는 젊은 한의사들이 1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 중에 보면은 침책에 올렸는데 서문 대신에 우리 도올 선생님, 도올 선생님이 그 당시 원광대학교 한의학 댕길 때예요. 그분도 와 계시죠. 보시면은 이명복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한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 도올 선생님이 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당신도 아파서 류마티스 같은 걸로 고생할 때 권도원 선생님 침을 맞고 많이 효과를 보고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침법을 잘 개발해서 세상에 피면은 뭐 대한민국을 미겨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노하우, 지적재산권이다 이런 말씀을 강의를 했어요. 또 그 한의사들 앞에서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 그때 이제 제가 그 사회 봤을 당시에 이제 그 도월 선생님의 그 뭔가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들어서 쳐다보는 장면도 찍혀 있네요. 그와 같은 이 뭔가 굉장한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도월 선생 같은 뭐 하버드 출신의 철학자가 그 어렵게 한의과 대학을 6년씩이나 세월을 버리고 댕겼겠어요. 그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세상에 피겠다. 권도원 박사님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모든 그 비밀을 밝히고 뭐 세상에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도월 선생님도 한의사로서 별로 활약을 안 하시고 권도원 선생님이 더 뭔가 자세한 걸 밝힌 그런 논문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워낙 그 치료 효과가 좋다는 소문은 나 있어서 후학들이 나름 어떻게 해서 그걸 배워서 뭔가 그 흉내를 내다시피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도 썩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팔체질 침을 전문하는 후학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뭘 했느냐? 저는 뭐 양의사로서 한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 그런 한양방 협진 클리닉을 하면서 꾸준히 연구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체질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것인가, 그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또 거기에 맞는 침치료법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고 나름으로 연구한 결과 기안이 생겼어요. 기감이 생기고 기에 어떤 회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쿤달리니 각성 같은 어려운 체험도 많이 했고 오래 했고 그 결과로 어떤 기감이 발달을 해서 사람의 경락을 이렇게 만지면 어디가 혈자리인지 알게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오장육부에 손을 대면은 어떤 장부에서 또는 어떤 경락에서 어떤 기운이 뻗쳐 나오는가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그 기적인 감각으로 좀 더 진단이 직관적으로 되는 그런 걸 또 체험하고 많이 썼습니다. 임상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 몸의 경락 시스템이라든가 기의 구조, 뭔가 기적인 어떤 현상 이런 거를 많이 알았지만 그것이 곧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갖다가 주는 건 아니죠. 그 체계적인 이론을 세우는데 또 세월이 걸리고 그걸 나만 아는 방법으로는 안 되죠.
객관적으로 어떤 기운을 쏴서 그 사람이 딱 반응을 해서 어떤 경락이 딱 반응해서 거기서 우리 몸의 기운이 딱 정상이 되면서 뭔가 오링 테스트를 하면 힘이 딱 생기고, 이와 같은 진단법. 그 당시에도 뭐 약이나 음식물을 들고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이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오링해서 체질 진단한다는 게 많이 쓰이던 방법이에요. 유행하던 때예요. 예. 지금은 그게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젊은 한의사들이 음양오행도 잘 안 믿고, 또 무슨 음양오행 침도 뭐 또 그거보다는 차라리 서양식으로 뭐 근경을 연구해서 무슨 깊이 이렇게 놓는 그 뭐 재활의학과에서 쓰는 침법 같은 거, 그런 걸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이게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재밌죠. 그래서 거기다 쑥 집어넣으면 당초에 아시침 놓듯이 하면은 또 효과가 당장이 있으니까. 그 어렵게 공부해서 음양오행을 다 하고 체질 공부를 해봐도 진단도 안 되고 침 놓을 때도 애매해갖고 뭔가 이게 부작용도 나고, 그 무슨 장님이 뭐 문고리 잡듯이 또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밟듯이 요행이 딱 맞춰갖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안 거죠. 그 진단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로 이 세월이 갔는데, 제가 그것을 결국은 기에 깊이 빠져서 기수련과 기공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생명을 어떻게 우주가, 또는 뭐 신이 있다면 신이, 또는 우주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을까? 인체에 흐르는 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주란 건 하늘의 별, 뭐 우리 음양오행론이 한 방의 기초 아닙니까? 음양이란 건 해와 달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오행은 오행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빛의 파장, 그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기감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별 사진만 봐도 그렇고 밤하늘에서 별을 봐도 그게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뭐 인터넷 들어가면 별 사진 딱딱 찾아서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쉬워요. 예. 옛날같이 뭐 이거 하늘 천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여기다 손을 대고 딱 해보면은 목성 보고 딱 하면 여기서 간 부위에서 힘이 딱 들어오고, 간경락을 발에다 손을 딱 대고 하면 힘이 들어오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면 돼요. 조금만 수련하면 됩니다. 전 그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능력이 있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하세요. 저와 같이. 그와 같은 결과로서 결국은 생명에 대해서 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생명나무라는 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먹어서 마담이 뭐 죄를 짓고 쫓겨났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근본이죠.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쟤들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신처럼 똑똑해졌으니까 앞으로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우리처럼 오래 살게 되리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갖고 신들이 그걸 막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뭐 생명나무 주변에 불칼이 돌게 하고 천사들이 지키게 했다. 이런 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편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옛날 신화 같은 얘기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암시하는 바가 큰 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몸이 곧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깊이 연구해서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교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 학파가 있는데, 생명을 연구하는, 생명나무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카발라, 이걸 인터넷 때리면 나옵니다. 카발라 때리면 뭐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게 쫙 나오고 뭐 책도 많이 있고 그래요. 마치 우리로 치면 무슨 주역을 갖다 연구하는 거 비슷한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은 이 뭔가 하늘에 있는 별자리에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생명나무 별판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 있는 별판은 유태인들이 그 중에 이 까발라를 통해서 연구해둔 별판인데,
유태인들은 아직 여기에 있는 별자리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미완성 상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별자리판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별자리인데 배열이 다른 거죠. 보시면은 배열이 다릅니다. 이 배열이 다른데 이쪽 것은 우리 몸의 경락으로 치면은 정경 같은 것이에요. 기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그러한 기운의 어떤 흐름을 이러한 별 배치에서 오는 빛이 기가 그거를 우리 충전시켜 줍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경 시스템에 해당하는 별자리 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우리 몸의 횡으로 옆으로 흐르는 기의 흐름을 갖다가 충전해 주는 별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경을 갖다가 상징하는 별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전혀 뭔가 유태인의 카발라에는 언급이 안 되는 어떤 그 배치인데, 이것을 찾기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별판이 뭔가 이렇게 겹쳐질 적에 이때 나오는 여기에 네 개의 행성 보세요. 자, 잘 보시면은 이게 목성, 화성, 수성, 금성입니다. 여기에 해가 있고 밑에 달이 있고 저 아래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토성, 북두 칠성의 밤하늘, 북쪽 하늘, 여기 잠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이 은하수죠. 은하수의 이제 중심 하늘인데, 이와 같은 10군데에서 오는 빛이 아우러져서 우리 몸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생명전기죠. 기예요, 그것이. 그 에너지는 정경을 통해서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는 기경을 통해서 흐른다. 네. 근데 우리 한방 책에 나오는, 친책에 나오는 기경이 약간 좀 불완전한 상태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하여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경이란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락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또는 아래서부터 위로 가잖아요, 기가. 근데 기경이란 거는 주로 몸에서 옆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옆으로 가는 경락 중에 이렇게 뭘 찾아가지고 팔유맥이라고 해서 기경, 팔혈이 있는 거죠. 팔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원칙은 옆으로 가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옆으로. 이 옆으로 가는 기경의 기운이 끊어지면 사람이 자연사하게 돼요. 기가 끊어서 죽어요. 우리가 죽을 적에 정경의 기운이 끊어져 죽는 거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주로 늙어 죽는 거는 옆으로 흐르는 기경의 기운, 그것이 기경의 기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기예요. 지기, 땅 기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러한 정경의 기운은 천기가 중심이에요. 천기. 네.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놀 적에 우리 이 목성, 금성, 수성, 화성, 여기에다 각각 손끝을 이렇게 대고 우리가 한쪽 손으로 오링 테스트를 하면은, 뭐 이렇게도 좋아요. 두 번, 세 번째 손가락과 첫 번째. 이와 같이 하면은 아주 힘센 남자는 네 번째 오세요. 그러면 지가 아닌 데서는 힘이 쑥 빠지고 자기 체질 맞는 별에 가면 힘이 딱 생겨서 이게 다칩니다. 쉽게 할 수 있죠. 워낙 이렇게 하면 다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차이가 크게 안 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납니다. 왜냐하면 아닌 데 손 대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데 되면 힘이 들어오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목성에서 힘이 들어오는 사람, 딴 데선 다 빠지고, 그런 사람은 이게 태양인 종류예요. 목의 기운이 허한 사람, 간기가 약한 사람, 간경이 약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금상인. 자, 여기서 만일 힘이 세지고 다른 데선 다 빠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폐기운이 약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금기, 폐기운을 받으면은 힘이 딱 잡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태음인,
모금, 모강 이런 체질이죠. 자, 여기서 수송에서 힘이 딱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 신호, 수기가 모자라는 사람. 그러면 소양인, 토양, 토음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화성이에요, 화성. 불기운이 모자라는 사람, 비위가 헌행한 사람, 소음인 체질, 심호한 사람, 마음이 불안이 있고 그러한 체질. 즉 심경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심장경락. 그걸 사상체질에서는 비경으로 놓는데, 비위경락 또는 여기서는 심소장경락, 이것이 같은 계열의 불기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음인이 다 약하죠. 그것이 불이 약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불기운이 약하니까 심장도 허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 여기서는 토성으로 안 하고 화성으로 옵니다. 화성.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경락적인 개념이죠. 사상의학의 장상론, 이제마 특유한 그 장부론으로는 조금 이상하죠. 토성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마 선생님께서 장부론에서 토의 기운을 이렇게 소음인이나 소양인 쪽에 쏠리게 놓고, 이 화의 기운, 심장이라든가 하는 거를 군주지관이라 그래서 제껴 놓은 거.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려놓은 거죠. 마치 임금님처럼. 그리고 그 밑에 신하가 넷이 있어서 네 기둥이 뭔가 나라를 바친다, 몸을 지탱한다 하는 식으로 놓은 게 토가 들어갔는데, 그거보다는 화가 오행적으로 또는 경락적으로 해보면 맞습니다. 이재마 선생의 심의 개념은 그분이 군주지관 또는 마음심, 마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해갖고 몸과 마음, 심신 있잖아요. 심신론. 그래서 심신사물 할 적에 그 심의 개념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 심자를 생각한 거죠. 또 그거는 군주, 그래가서 또 위에다 한층 더 높여놓고 마음이 밑에 있는 몸을 다 다스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죠. 차별화했죠. 근데 그것은 그분이 유학자로서 유교적인 어떤 우주관, 인성관의 생명관에서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음양오행의 이런 자연의 별에서 오는 기운, 또 그것이 경락을 이루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양오행과 팔체질적인 또는 이 음양오행에서 오는 경락이론, 그런 데 비춰보면은 이재마 선생의 심을 군주지간, 중앙지 태극이라든가 이렇게 놓은 거는 유학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보고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심이 마음 심자를 쓰면은 경락으로 보면 그거는 심포삼초경에 돼요. 심포삼초. 그 여기서 보면 플레아디스별, 시리우스별에서 그게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고 심포경 또는 삼초경, 네 번째 손가락 이런 걸 대면은 거기서 힘이 딱 들어와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서 그거를 갖다가 심을 이렇게 중앙지 태극이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 그러한 장상론, 장부론이 과연 의학적으로 볼 때 맞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꼭 옛날 성현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다 하는 식으로 가는 어떤 도덕률, 종교적인 교리, 또는 뭐 의사학적인 옛날 문헌에 나오는 말씀이 맞다 하는 식의 관점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저의 방법에 의하면 소음인은 여기서 힘이 들어와요. 여기다 손끝을 대고 오ring해서 힘이 딱 들어오는 사람은 소음인이에요. 그 사람은 화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화성에서 받으면 힘이 들어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 인상을 쓴다, 뭐 12미 관중탕을 쓴다, 무슨 환기부자를 넣고서 우리가 뭐 손에 잡고 하면 힘이 생긴다. 좀 생겨요. 그런데 이와 같이 뚜렷하게 완전하게 안 생겨요. 그리고 딴 데서는 힘이 다 빠집니다. 소음이나 해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4개로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상이든 팔체질이든 그 체질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은 팔체질에서 금음, 금양, 이건 또 뭐냐? 금음, 금양, 또는 목음, 목양, 또는 옛날에는 무슨 목상인 이형, 무슨 금상인 이형,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친맞을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또 다른 뭔가 신비가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그래서 한때는 팔상체질침 할 때에 무슨 목상인의 일형, 이형 또는 장형, 부형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목상인 장형, 목상인 부형, 이형, 이형 또는 뭐 그 다음에는 모금인, 목양인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 인체의 기가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별, 이 뭡니까 해, 여기 중심에 있는 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오링을 하면 기운이 쑥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하면 딱 하면 힘이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빠지는가? 네? 그거를 뭔가 연구한 결과 그냥 손대고 오링해서 힘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운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우선성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좌선성의 기운의 흐름을 주로 갖는 좌선형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쓴 체질신침 책을 보면 기의 흐름이 우선성으로 가는 사람, 좌선성으로 가는 사람에서 좌선형, 우선형을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에서 돼요. 네? 여러분도 이걸 해보시면 다 느껴요, 누구나. 문제는 그것이 치료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주느냐. 여기서 태양에 손을 대도 힘이 딱 들어오는 우선형 사람은 치료를 할 적에 장형처럼 오장의 경락을 치료해야지 효과가 빨리 납니다. 제대로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왼쪽으로 도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여기 손대고 오링해서 힘이 빠지는 사람들은 여기서 체질이 예를 들면 무슨 금상인으로 나왔던 무슨 모금 목양으로 나왔던 상관없이 부경락을 중심으로 치료해야 돼요. 만일 태양인 같으면은 무슨 폐대 간소니까 간정격을 주로 쓴다. 그런데 여기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부경락을 주로 해서 담정격을 써야 된다. 여기서 힘이 들어오는 우선성 사람은 간정격을 주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이 권도원 선생님도 많은 임상을 통해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원리는 모르시니까 나름으로 어떤 때는 그렇게 발표하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무슨 장형, 부형도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간정격을 쓰면 좋고 어떤 사람은 폐승격을 쓰면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정격을 쓰냐 승격을 쓰냐에 따라서 또 나눴어요. 그게 요새 와서 아마 뭐 금음인, 금양인 그런 구분이 된 것 같은데 그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 모릅니다. 이제 한동안 제가 그분 뭐 공부를 추적을 하질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기운이 우선으로 가는 거 좌선으로 가는 게 분명히 체질적인 차이처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장경락을 주로 쓰냐 부경락을 주로 쓰냐가 결정된다 하는 게 저의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권도원 선생님의 그동안 발표하신 논문과 비교해 보면 뭔가 일리가 있다는 걸 공부하신 분은 좀 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선형이 있고 좌선형의 인간이 있느냐? 그거는 한의학 책에도 없고 뭐 어디 의학 책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 이상한 소리를 왜 하느냐 나는. 그거는 제가 인간의 생성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우주의 생성을 연구했어요. 예? 뭐 우주 변화의 원리 같은 한동석 선생의 그런 철학적인 거 말고 저는 양자물리를 공부하면서 양자물리적인 어떤 빛이 있어서 빛에서 그것이 입자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 아원자 같은 무슨 미설 입자 또는 뭐 전자 같은 게 쉽게 나온다 이거죠. 빛에. 예? 빛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잘 사진을 찍어보면 두 개가 항상 동시에 나와요. 하나는 전자가 두 개가 항상 한 쌍이 동시에 나오는데 생길 때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놈, 하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놈 또는 오른쪽 도는 놈, 왼쪽 도는 놈 이렇게 해서 한 쌍의 우선성 전자와 자선성 전자가 같이 발생을 하는 것이 빛에서 물질이 생성되는 우주 생성의 원리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양자물리 책 교과서 보면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사진이 찍혀 있는 거 다 그게 바로 체질신침이라고 하는 제 책에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거 보시면은 사진도 다 있어서 그와 같은 원리하에 우주의 물질 중에 최초의 그 어떤 이 기본의 소립자 중에 하나가 전자 알갱이에요. 전자가 흐르는 게 전기 아니에요? 전기가 흘러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전자라는 게 생길 적에부터 오른쪽으로 도는 전자가 있고 왼쪽으로 도는 전자가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기흐름이 주가 되는 인간이 있고 왼쪽 기흐름이 좌선성의 기흐름이 주가 되는 인간이 있어서 인간을 나눌 때 단지 4개의 극성의 체질 이전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기가 흐르는 게 주를 이루는 사람, 왼쪽으로 흐르는 좌선성의 기흐름이 주가 되는 사람, 우선성 인간, 좌선성 체질 인간의 양분화가 첫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상이 팔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권 박사님은 한때는 장형, 부형, 뭐 1형, 2형 이걸로 쭉 일관하다가 그 다음에는 장부 개념이 아닌 대소 개념으로 바뀐 것이 모금, 목양 이런 거예요. 뭐 간승격을 쓸 거냐 아니면 폐정격을 쓸 거냐 뭐 이런 거, 대장정격을 쓰냐 담승격을 쓰냐 이런 정격 승격의 문제로 또 나눠진 것이 최근에 그 무슨 이 목양, 모금인, 금은, 금양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 장부. 그래서 그와 같이 보면 팔상의 어떤 팔체질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여기서 다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 제 책을 참조하면서 치료법이라든가 좀 더 자세한 그 취혈의 원리, 또 아까 말씀하신 우선성과 좌선성에 있어서 오행침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우선성 사람은 사암도인이 우선성 사람이었나 봐요. 모든 원리가 실즉, 사기자, 허즉, 복이 뭐예요? 억기관도 있지만 하여튼 복이, 보사가 그건데 우리 권도원 선생님 처방을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실즉, 사기, 자가 아니라 사기, 모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허즉, 복이 모가 아니라 복이 자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좌선형 인간한테는 그렇게 오행을 적용해야지 보사가 맞습니다. 더 효과적이에요. 우선형처럼 보사를 하면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권도원 박사님은 아마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좌선형 환자를 좌선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자기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더 잘 듣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처방을 만들어 쓰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좌선형 인간 여기서 손대서 힘이 빠지는 사람들은 같은 체질이라도 사암도인 침법식의 허즉 복이 모가 아니라 허즉 복이 자, 실즉 사기 모 이런 원칙 아래 처방을 구성해야만이 치료 효과가 좋다. 그런 얘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강공과 그림이 잡히는 분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